북한은 오늘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사망 사실을 잇따라 알렸습니다. 당조학년의 비서 김양건 동지는 73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고하였다. 김양건 비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측근 실세로 지난 2007년부터 9년째 통일 전선 부장을 맡아 대남 정책을 총괄해왔습니다. 예, 어제 이 시각에 속보로 급하게 전해드렸던 소식이 있죠.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속보였습니다. 어제 이 소식을 전하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반응이 두 가지로 오더군요.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게 석연치 않다 이런 분 계셨고, 또 그간의 남북교류를 이끌어왔던 핵심 인물인데 이 대남 정책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들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순서로 짚어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을 해보죠. 정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양건 비서, 우리 저 북한 인사 중에 얼굴이 익숙한 사람 그리 많지 않은데 김양건 비서는 낯이 익어요. 어떤 인물이죠? 제가 한 4번 정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2007년 14 정상회담 때 평양 그 특별수용으로 가서 거기서 한번 이제 수인사를 한 뒤에 예. 2007년 연말에 한 2번 내려왔었거든요. 그렇죠. 정권 교체 직전에. 예. 그리고 2009년 8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 그 속옷이 조문사절단으로 왔을 때 이제 그때 제가 왔었고.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에 있는데 비교적 그 사람이 온건하다 그럴까 설치지 않고 예. 차분하게 일을 풀어나가는 그런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 대남 인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비둘기파, 매파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면 비둘기파 쪽이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북쪽에 통일전선부 사람들은 매파는 별로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찌됐건 남북관계를 유지를 해놔야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국방위원회 만약 군부죠. 군부와는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통일 대남 관계를 풀어야 푸는 것이 이 사람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쪽은 대부분 비둘기파. 그중에서도 김양건 비서는 대표적인 비둘기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사실 김정일 위원장 사후에 그 측근들이 많이 숙청이 됐는데 김양건 비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총애했다 이런 평가 맞습니까?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김정인 제1위원장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이제 고영희 씨하고 그 김양건 비서의 부인하고 가까웠던 관계로 어렸을 때부터 자주 보던 말하자면 어른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은 총애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어쨌건 가깝게 그 의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자문을 많이 받고 도움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양건 비서가. 예. 아니 뭐 사실은 가깝다고 해서 다 가깝게 어렸을 적부터 지냈다고 해서 다 지금 근처에 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고모부도 그렇게 가기도 했고. 고모부는 좀 다르죠. 고모부는 조금 거드름을 피웠으리라고 생각해요. 고모부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설쳤을 수도 있다. 그렇죠. 거드름을 피웠을 수 있다. 이 김양건 비서는 성격이 그러지는 않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장위위원장을 맡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장례위원장 맡았다는 게 큰 건가요? 그죠. 아무한테나 김영남 위원장 정도를 내세울 수도 있고 그런데 직접 맡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다음에 아쉽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김영남 위원장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애석하다. 아쉽다. 이런 의미. 지금 청취자 0392님, 조태섭님 이런 분들이 궁금증 문자를 어제부터 주셨는데 어떤 거냐면 교통사고가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권력관계에 있어서 어떤 정적에 의해 희생당한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좀 설득력이 있는 의견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사회내부에서 또 미국에서도 일부 이른바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고사가들이죠. 그러니까 말을 좀 복잡하게 꼬아보려고 그러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아니라 정치적 암투 과정에서 정적에 의해서 무슨 그런 사고 위장
사망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이 그런 권력 암투 때문에 이제 권력 자체가 좀 정치 권력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곧 붕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해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미국의 무슨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데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탈북자들이 이 얘기를 인용해가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과거에 그러는 그 설명을 하던데. 맞습니다. 솔직히 변두리에서 있다가 탈북한 사람들이 평양시내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한 사실을 알겠습니까? 아니, 저도 지금 들어오기 전에 탈북자 한 분의 인터뷰를 듣고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양 시내에 그것도 새벽 6시 15분에 차가 다니질 않는다. 허락을 받고 다녀야 되는데 아무나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텅텅 비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건 그렇지 않죠. 파티 끝나고 돌아가다가 그리고 직접 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그 회의 중요한 파티 같을 때는. 파티.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차가 없기 때문에 과속을 했을 가능성. 맘 놓고 가다가 갑자기 새벽에 움직이는 무슨 사람이 보인다든지 할 때는 비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급 우회전, 급 좌회전 하다 보면 들이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충돌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새벽에 교통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하는 그것도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에 김용순 당비서가 교통사고로 갔고 2010년에는 이재강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갔고 이분들도 다 그러면은 숙청이나 권력 암투보다는 그야말로 과속으로 달리다 교통사고 이쪽에 무게를 두시는 건가요? 오히려 북쪽에서는 그 높은 사람들의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도덕적인 회의요. 규칙을 잘 안 지키는 그런 성향이 오히려 그쪽에 더 많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가능할 거다. 교통법규를 안 지키고 음주운전하다가 높은 사람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숙청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장례위원까지 맡았는데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 권력 암투설도 혹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워낙 가깝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시기 질투? 글쎄요. 시기 질투 대남비서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남비서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외교 경력도 있어야 되고 대남 사업 경력도 있어야 됩니다. 대남비서를 하면. 그 시기 질투할 자리는 아니다. 공정부장까지는 욕심을 낼 수 있겠지만 대남비서 정치구원까지 가려면은 지금 다른 사람이 쉽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시기 질투 글쎄요. 여보세요? 장관님 알겠습니다. 그쪽은 아닐 거라는 말씀. 자, 이제 사망 이유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대남 정책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세요? 정책 기본 방향 자체는 크게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대남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신년사의 대남 파트는 이미 내용이 결정됐다고 봐요. 시간적으로. 신년사는 결정돼 있을 거다. 먼저 그건 그대로 읽을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북쪽에서 다음 단계 조치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우리가 가령 그것을 받는다, 북쪽의 제안을 받는다 할 경우에 북쪽에서 그걸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회담을 열건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신속하게 정책 결정의 신속성 이게 김양건이 생전과 사후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양건은 정치구원인데다가 김정은 위원장을 수시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정을 그냥 이동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정도 가까운 사이. 그렇죠. 바로 답을 얻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밑에 통전부 직원들한테 지시해서 조치하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통전부장은 바로 임명이 되겠지만 대남비서는 쉽게 좀 임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인물이 많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전부장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간접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그런 식으로 되니까 저쪽의 행동의 속도가 좀 늦어지면은
그게 또 남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 부분이 염려되는.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 이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